저는 김수영의 중개사TV. 자, 증여세에 대해서 실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에 대해 관심이 높죠. 자, 증여세에 대해서 일부 개개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증여로 해서 부동산의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증여세에 대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도 개인 간의 자산을 분포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증여세에 대해서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기준을 잡은 데 편리하고, 또 전문가,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문의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훨씬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조건 증여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잘못 알려주는 정보가 자기 지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자, 모든 부동산 사무실이 다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무조건 물어봐서 그 지식을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본인이 반드시 기준점을 잡고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훨씬 전문가들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아야 된다. 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증여세에 대한 개략적인 이 강의에 대한 흐름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계속 구독과 열람을 해주시고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 증여 당시의 시가로 세무서에서 평가한다는 걸 주의하십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리고 증여재산 가액은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10년 안에 동일인, 직계 존속이냐, 직계 비속이냐, 누구에게 증여했냐, 그 사람에게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평가를 한다. 됐죠? 10년 이후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평가한다. 채무 부담액이 있죠. 채무 부담액은 다른 게 아니라 증여하는 재산에 어떤 담보가 걸려있는 그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채무 부담액,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은 공개가 됩니다. 그거는 증여세로 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채무 부담액,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 임대 보증금 같은 거죠. 자, 임대 보증금, 채무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는 공제 한도액이죠. 증여자는 공제 한도액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년 내에.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부동산 가치가 6억 원 미만은 증여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억 원이 넘어야, 재산 가치가 6억 원이 넘어야 그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6억 원 이하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합니다. 자, 부모님 직계존속, 장인 장모도 직계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부모 또는 장인 장모 직계존속 5천만 원까지 증여 재산이 공개가 됩니다. 직계존속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직계비속은요. 직계비속은 아래 내 혈족이죠. 이게 아들입니다. 또는 딸이죠.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내 자녀를 말해요. 내 밑으로 계속 날아가는 거. 내 자녀, 조카가 아니죠. 직계비속은 내 피부치에 있는 직계비속, 내 자녀를 말합니다. 내 자녀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10년 한도예요.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성년인 직계비속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이 공제 한도액이 된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공제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모르는 사람한테 증여하는 것은 무조건 증여세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입니다. 10년간 합산한 금액. 10년 이후에 다시 이 금액을 증여해도 증여세 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6촌이죠. 사촌지간, 그 다음에 6촌, 그 다음에 4촌 이내 인척, 내 배우자로 인한 4촌 이내 인척, 6촌은 내 피부치,
피부치까지는 6촌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내 인척에는 4촌까지만 내려갑니다. 기타 친족에는. 자,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죠. 누가 친척에 대해 잘 증여한 사람 있습니까? 내 자녀들한테만 증여하려지.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는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낸다? 6억 원까지 증여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내 밑으로 증여할 때, 내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 똑같이. 하지만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은 2천만 원만 10년 단위로 공제가 된다. 자, 이걸 딱 기억하면 되죠. 배우자 얼마?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내 자녀 5천만 원. 하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한답니다.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하면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과세 표준이 1억이 됩니다. 세금이 1억이 아니에요. 과세 표준점이 1억이니까 1억 한도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훨씬 줄어들죠. 그 다음에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은 자,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A씨 3번을 보면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되므로 한 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되죠. 아직 미성년자니까. 낳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또 1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만약에 세금 이제 21살 성인이 되고 나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전부 10년 토율로 증여를 한 거죠. 이 전부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살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그다음에 21살에 이제는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부모가 장기 계획으로 자 5천, 7천, 8천, 9천 거의 1억 가까이 9천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 이거죠. 거의 1억 가까이 증여하려면 아예 날 때부터 장기 계획을 짜라 이거죠. 자, 이렇게 증여하면 10년 단위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어떤 세금만 외우면 된다? 아, 증여세 딱 하면은 10년 단위로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배우자한테는 얼마? 6억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도 5천만 원. 하지만 미성년자 할 때는 2천만 원만 공제가 된다. 자, 이것만 알아도 훨씬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자, 증여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거죠. 이 금액이 기준점이다 이겁니다. 과세 표준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과세 표준도 그렇게 기억 못할 건 아니에요. 자, 1억 원까지는 10% 적용한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5억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 10억 원까지 증여한다면 좀 재산이 많죠. 자, 10억 원까지는 30%를 적용합니다. 대부분 증여세 몇 프로 나와요? 하면 30% 나옵니다. 하고 말아도 대충 맞습니다. 증여를 한 10억 원까지 증여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자, 근데 압구정이나 강남에는 부동산 가치가 높죠. 자, 그래서 30억 원까지는 외우셔야죠. 30억 원까지는 40%입니다. 10억까지는 30%인데 30억까지는 40%가 적용된다. 그럼 30억이 넘었을 때는 50%가 적용된답니다. 그 과세 표준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30억 초과는 50%. 자, 다시 한번 1억 원까지는 몇 프로? 10%. 10, 20, 30, 40, 50이에요. 1억 원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5억부터 5억 넘어서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30억까지는 40. 30억 넘어서는 50%까지 적용된답니다. 10, 20, 30, 40, 50. 자, 그래서 1억 원은 10%, 5억 원은 20%, 10억 원까지는 30%, 그 다음에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율을 적용되고 나서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자, 금액으로 공제를 또 해줍니다. 나머지 세율에서. 자, 5억 원까지 증여를 했다. 5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나오는 세금에서 1,000만 원을 더 공제해준답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누진 공제이다 이거요. 세금에서 1,000만 원은 더 깎아준다 이거죠. 할인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0억에 증여를 하면 30% 세율이 적용되는데 6천만 원은 또 깎아준답니다. 자, 세금에서 6천만 원은 추가 공제한다. 그 다음에 30억 원 증여할 때
40%가 적용되는데 나머지 세금, 최종 세금에서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은 공제가 된다. 자, 1억 6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되는데 최종 4억 6천만 원은 공제가 된답니다. 4억 6천만 원은 공제가 된다. 이게 누진 공제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 안 하셔도 이건 그때그때 자, 자료를 열람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된다? 아, 기준점에 퍼센트가 있더라. 퍼센트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10억 이하까지는 30%가 적용된다. 그래서 증여세 하면 30%다 하면 돼요. 아, 부자는 30억 원까지는 10억까지는 30%인데 30억 원요 30억까지는 40%가 적용된다. 그래서 부자 동네는 40%라고 대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강북이나 일반 강서나 이런 동네에 10억까지 증여하는데 문의한 사람이 많으면 30%가 적용돼요. 그리고 추가 공제가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강남에서는 주로 40%로 입에 붙어야겠죠. 대부분 30억 원까지 증여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강남에서는 30억 원까지는 40%가 적용됐는데 누진 금액이 1억 6천만 원은 공제가 된다. 자, 이 표를 자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율은 증여세율표 적용해서 세율을 계산하는 건데, 자, 산출세액, 우리가 최종 세금을 낼 때는 이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가가 할인해주는 금액이 있다. 이게 누진 공제액입니다. 누진 공제액을 빼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세액을 또 자진 신고하면 3%를 또 공제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산출세액의 3%를 또 최종 금액에 누진 다 해서 최종 금액에 3%를 또 공제를 해준답니다. 자, 그게 최종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자, 예외적인 거죠. 세대 생략, 요건 생략합니다. 할증입니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조부모,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를 많이 해주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아들 딸을 빼고 바로 건너뛰었다 이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에 무조건 30%를 가산합니다. 이제 30%는 무조건 매깁니다. 어떤 과세 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적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누진 공제액은 자, 30%만 가산하기 때문에 누진 공제액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하고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자,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하다 또 더더군다나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답니다. 20억 원을 초과하면 원래는 30억 원까지는 40%를 적용하죠. 자, 20억 원을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답니다. 20억 원래는 30억 원까지는 40%고 30억 원 초과하면은 50%를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하필 그 손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자, 30억 원이 기준이 아니라 20억 원만 초과해버리면 무조건 몇 프로? 40%를 별도로 가산을 합니다. 이거는 가산이에요. 별도로 더한다 이겁니다. 이 세액에 30%를 더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최종 세액에 40%를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를 가산한다 이겁니다. 세금의 40%를 더 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너무 가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를 더 가산한다. 자, 그리고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의 20억을 초과할 때는 산출세액의 40%를 더 가산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세 등 무신고가 있죠.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를 적용해버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세액의 20%를 더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신고 후에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신고는 잘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당 0.025% 가산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경우는 차질 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세 이상 증여세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만 마치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세 내가 얼마 재산을 증여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내가 증여세를 얼마 낼 것인지 의문점이 있을 때는 두 가지 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공제 한도액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10년 단위로 공제가 되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자, 나머지는 공제되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중요하겠죠. 내 6억 5천만 원 다 공제하고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증여가 됐다. 그러면 그게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공제된 금액 초과되는 금액이 기준점이다. 그러면 1억 원이다. 실제 증여하는 것이. 그러면 1억 원까지는 10%만 적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증여한 돈이 5억 원이다. 5억 원이다. 그러면 20%까지 증여하고 또 1,000만 원은 딱 깎아준다 이거죠. 1,000만 원은 또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하는 순수 재산이 이제 10억 원까지다. 그러면 30% 적용하고 6천만 원을 또 추가로 공제해주고, 자, 그러면 30억 원까지다. 그러면 세율이 40%를 적용하고 나오는 세금의 1억 6천만 원은 공제해줍니다. 자, 30억 원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하고 4억 6천만 원을 공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에게 7억 원을 증여한답니다. 7억 원.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은 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자 5천만 원 빼고 순수 증여원이 자 그거 빼고요. 일단 무조건 7억이죠. 7억을 증여한다면 일단 5천만 원은 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그러면 6억 5천만 원 증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억 5천만 원에 6억 5천이니까 5억이 넘었죠. 그래서 6억 5천만 원에 10% 아니 30%를 적용합니다. 6억 5천만 원에 30%를 적용하면 자 1억 9,500만 원이 나와요. 1억 9,500만 원에 6천만 원을 또 깎아준다겠죠. 1억 9,500만 원에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빼면 낼 세금이 7억을 증여했을 때 내는 세금이 1억 3,5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내 세금이 증여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7억을 증여하려는데요.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에 자기가 자진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또 3% 깎아준다겠죠. 그러면 1억 3,500만 원에 자진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3%를 또 공제하니까 자 400~500만 원이 나오죠. 405만 원이 나옵니다. 405만 원이 1억 3,500에 3%니까 40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도 어딥니까? 40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최종 증여세는 1억 3,095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억 3,095만 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전문가 같이 상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녀에게 7억을 증여한다. 부동산 가치가 7억이다. 그러면은 먼저 자녀는 얼마 공제? 5천만 원 공제되니까 그 나머지 6억 5천에 세율을 적용하죠. 자, 10억이 안 넘었으니까 30%를 적용하고 그 세금에 또 깎아주는 금액이 있죠. 자, 얼마를 깎아줍니까? 6천만 원을 깎아주죠. 6천만 원을 깎아주면 1억 3,500이 된다. 1억 3,500에서 자진신고 3% 또 그 3%, 그 금액의 3%니까 405만 원을 추가로 깎아준다 이거죠. 자, 이것을 공제하면 최종 증여세는 1억 3,095만 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답니다. 똑같습니다. 자, 10억 원을 증여하면 일단 자녀니까 얼마를 공제한다? 5천만 원을 공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는 나머지가 9억 5천만 원에 세율을 곱하죠. 자, 10억이 안 됐으니까 30%를 적용하죠. 대부분 증여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30%라고 설명해도 거의 맞습니다. 자, 10억 안에는 30%니까 자, 5억까지는 증여한 사람이 거의 별로 없죠. 5억까지는 20%고 야, 1억이면 10%만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6억 빼고 자, 항상 공제액을 빼고 순수 금액이죠. 자, 그래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부터는 50%가 적용된다는 게 기준이죠.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 그러면 일단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자, 9억 5천만 원에 30%를 적용하면 자, 2억 8,500만 원이 나옵니다. 2억 8,500만 원에 누진 금액 더 할인되는 게 있죠. 누진 금액 6천만 원을 또 빼주면 2억 2,500만 원이 세금이 된다 이겁니다. 2억 2,500만 원에 순수 자진 신고하면 또 3% 공제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2억 2,500만 원에 3%면 675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돼요. 3% 공제가 높으니까 자진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67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면 10억을 증여했을 때 최종 세금이 2억 1,825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2억 1,825만 원. 10억을 증여하면 2억 원 또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여세 절감 방법이 없습니까? 증여세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그나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줄여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증여재산 공개 제도죠. 증여재산 공개 제도가 조금 전에 말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거죠.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좀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런 걸 10년 단위로 계획을 잘 짜라 이거죠. 자, 이런 증여재산 공개 제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라는 겁니다. 증여세 절감 방법은 첫째, 10년 단위로 증여하라는 거.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증여하면 추가로 공개받을 수 있죠. 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각각의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명의를 분산하여 증여하면 과세 표준과 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명이 증여를 받게 되면 각각 증여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의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부터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10억 원을 자녀 5명에게 분산해서 공동 증여를 한다 이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자녀 5명에게 증여하면 2억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명한테만 증여를 하면 5천만 원만 공제되는데 5명에게 증여를 하면 2억 5천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반드시 증여세를 절감할 때는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한 명의 자녀에게 6억 원을 증여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에게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억 1,850만 원이 나오지만 두 명의 자녀에게 3억씩 증여하면 이게 한 명에게 6억을 증여한 것보다 3억씩 두 명의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증여세는 각각 3,880만 원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둘이 합쳐도 합계가 7,76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 명한테 주는 세금 1억 원보다 두 명한테 나눠서 주니까 내 자녀니까 합쳐도 7,7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2,425만 원이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2천만 원 줄이는데 어딥니까? 그래서 자녀가 밉더라도 내 자녀니까 한 명한테 큰아들만 중요하지 마시고 큰아들, 둘째, 셋째, 딸, 넷째, 딸까지 골고루 증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증여세는 한 사람 명의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명의로 증여하는 게 훨씬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증여세 절감 방법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여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증여한 것보다 얘가 다 크고 나서 증여하려는데요. 그러면 증여는 늦습니다. 증여세의 효과가. 자, 증여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증여하는 게 좋다. 증여 시작 시간은 최대한 빠른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10년 기준 증여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 증여 10년 기준이 반드시 다시 리셋이 되죠.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속 증여를 하라 이겁니다. 장기적 계획으로 증여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를 것 같은 자산은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미리 쌀 때 증여하는 게 과세 표준이 낮게 잡히죠. 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때는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증여를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이 다시 확정되면 높게 공시가격이 짜면 부동산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됐다 이거죠. 부동산 가격이 낮게 평가됐을 때 빨리 증여하는 게 좋다. 자,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자산, 즉 현재 자산 가격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 평가가 낮게 됐다든가 부동산이 아직 가격이 안 오를 때 빨리 증여하는 게 좋다 이거죠. 현금을 먼저 증여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자산, 즉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을 먼저 증여해라. 자, 그러면은 먼저 증여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더 오를 확률이 높은 3억 원의 부동산이 있다면 나중에 4억 원이 되었을 때 증여하는 것보다 지금 3억 원에 있을 때 증여하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부동산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이 낮게 평가받고 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고할 때 매매 사례 가격을 모르겠다 해야 돼요. 자,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평가 공시가격 확정되기 전에 먼저 증여해서 감정평가
감정 가격으로 증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 매매 사례 가격으로 적용을 받으면 증여세가 훨씬 많이 나오죠. 시세가 계속 높으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보다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 평가액은 자, 옆에 있는 부동산의 유사 매매 사례보다 매매 가격보다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자, 감정 평가액으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냥 자, 옆에 있는 증여 부동산 매매 사례를 내가 모르겠다 해요. 그리고 감정 평가액으로 신고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감정 평가액으로 먼저 신고를 하면 감정 평가액이 매매 사례보다 더 낮으면 증여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죠. 감정 평가액은 대부분 시세보다 더 낮게 감정가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매매 사례보다 더 낮으면 증여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매매 사례 가격을 두 번째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됐을 때 국세청이 정하는 가격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평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여세 절감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10년 단위로 장기적 계획을 짜서 증여하라. 두 번째는 많은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증여해라. 자녀가 많으면 좋습니다.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증여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단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신고할 때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절감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자, 증여세에 대해서 실무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증여세는 몇 년 단위? 10년 단위. 그리고 배우자는 얼마 공개? 6억까지는 증여세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 내 자녀한테는 5천만 원. 하지만 내 자녀가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10년 단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나머지 순수 증여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 기준점은 1억 원까지는 몇 프로? 10%. 그 다음에 5억 원까지는 20%. 공제가 또 1,000만 원 또 공제해줘요. 그 다음에 10억까지는 30%. 이게 대부분 증여세 하면 몇 프로? 30%라고 말하면 돼요.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6천만 원 공제해줍니다. 자, 30억 원까지는 강남에서는 40%라고 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자, 30억 원까지는 40% 적용되고 1억 6천만 원을 또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자, 30억 초과할 때는 50%를 공제한다. 4억 6천만 원. 자, 그런데 자, 손녀 할아버지가 조부모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자, 증여를 할 때는 좀 할증이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가 손자한테 바로 증여할 때는 세액의 30%를 적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미성년자일 때는 자, 40%까지 가산된다는 거. 산출 세액에 이것도 참고로 세무서에게 문의를 하시면서 증여세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세 절감 효과에 대해서 또는 증여세 실무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증여세 반드시 들어보시고 자, 반드시 꼼꼼히 자기가 포인트를 잡고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을 하시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생활에 유용한 지식 증여세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